안녕하세요. 내 파이썬 오픈소스 연대기라는 주제로 파이콘 한국에서 발표하게 된 강효준입니다. 저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처음 배포해본 언어가 파이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오픈소스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소하게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오픈소스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동기부여를 직접 받았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고 유명한 라이브러리에 기여한다거나 혹은 뭐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작업들이 아닌 나를 위한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부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책으로 배우게 되던 뭐 공식 문서를 통해 배우게 되건 파이썬을 공부하고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오픈소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파이썬 구현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현체인 C파이썬이 오픈소스이고 뭐 파이파이나 아이런 파이썬 같은 여러 구현체가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오픈소스로 더 잘 개발하기 위해 PSF,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PSF에서 파이썬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PEP 같은 문서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파이콘 US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오픈소스인데요. 버추얼 env나 PIP 같은 파이썬을 사용하면 꼭 사용하게 되는 라이브러리도 역시 오픈소스입니다. 파이썬을 배우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다 보면 오픈소스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다 보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리포지토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먹먹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처음 파이썬을 배웠을 때 리포지토리들을 보면서 기여하는 방법을 알기 어렵고 코드 베이스도 커서 어떤 식으로 기여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온 소소한 오픈소스 활동을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해 왔는지 소개하면 지금 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라이브러리에 메인테인을 해봤다거나 제가 퍼블리시 해본 라이브러리가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되었다거나 하는 경험은 없었지만 이런 소소한 기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다른 분들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잘 해결해둔 문제의 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선순환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하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제가 파이썬을 처음으로 배우면서 머큐리얼 사용법도 같이 배웠었고 아틀라시안이 운영하는 비퍼켓에 이런저런 개인 프로젝트를 저장해서 썼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비퍼켓의 프라이빗 리포지토리가 무료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지금 보니 제가 오픈해 두었다고 생각한 코드들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깃허브에 이 당시에 만들었던 서비스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다른 분들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잘 해두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리드미에 흔히들 적는 설치법,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적어두지도 않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적어두었더라고요. 물론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진행하고 있던 멤버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렇긴 했었지만,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고치려고 해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오픈소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코드는 패키징도 안 돼 있고 파이피에 배포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코드를 오픈해 두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오픈소스는 바로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MMCQ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라이브러리를 파이썬 버전으로 포팅했던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때 당시 제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사진의 대표색을 뽑아서 백그라운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이피의 배포에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뭐 패키징이라던가 배포라던가 또 처음으로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쓰이지는 않았지만 소소하게 PR도 몇 개 받았고 최근에는 제가 파이썬 3를 지원하도록 패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mmcq 파일을 오픈소스로 만들게 된 이유는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프라이 패키지 인덱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듈로 떼어내서 만들어서 PIP 같은 걸로 설치해서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MMCQ 알고리즘이 이 이미지에서 대표색을 골라내는 알고리즘이었는데 마침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이미지 매직이라는 라이브러리에 파이썬 바인딩을 만드시던 분이라 이것과 관련해서 도움받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리서치를 뭔가 잘못했는지 일단은 비슷한 일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찾지는 못해서 오픈소스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오픈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버그도 있었고 이미지의 대표색을 골라내는 게 너무 느려서 제대로 회사에서 사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mmcq를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파이썬으로 포팅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만든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4,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뜬금없이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 PR도 받았습니다. 이 PR이 제가 처음으로 다른 분의 PR을 받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서 이슈로 만들어 두었는데 댓글로 문제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더니 직접 패치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엄청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미지 매직에 비슷한 기능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미지의 대표색을 뽑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매직의 문서를 보다 보니 퀀타이즈 메서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 매직의 파이썬 바인딩 라이브러리인 완드에 해당 메서드 바인딩만 추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이썬의 메서드를 바인딩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급하게 사용한다고 일단 PR만 올려두고 회사에서는 완드를 파이피에 릴리즈된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깃허브에서 taru.gg를 직접 받아서 빌드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테스트 같은 부분이 생략이 되었고 테스트 구현이 미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퇴사할 때까지 해당 PR을 머지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PR을 올리고 2년이 지나게 된 시점에서 메인테이너가 아니셨던 다른 분들이 해당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구현해 주셨고 제 PR의 내용을 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나 걸려서 패치를 보낸 셈이 되었지만 PR을 열어두니까 또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이 경험도 매우 좋았습니다. 제 첫 번째 오픈소스 경험에는 결국 회사에서 진행했던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오픈소스로 하다 보면 어찌 되었던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가 토이 프로젝트 만들 때보다 조금 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이 프로젝트의 경우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의 목적을 찾아야 하지만 회사 일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제품 일정에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또 회사 내에서 하다 보니 오픈소스를 이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패키징이나 브랜칭 전략 같은 것들을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을 일단 만들고 나면 메인테이너나 혹은 다른 제3자에게 도움받을 방법이 생기니 뭐 이런 점들이 제 첫 번째 경험에서 배운 점들이겠네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많이 하는 회사에 조인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봤을 때는 파이콘 한국의 후원사로 참여했다면 그럴 확률이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석이조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로 오픈소스를 하면 회사 일에도 기여하고 내 오픈소스 기록에도 남으니까요. 주말에 시간 내서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닌데도 내 개인의 기여 흔적으로 남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드 구현에 관련하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회사 팀 안에서 오픈소스를 기여하다 보면 회사 안에서 리뷰나 머지 같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코칭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경우는 메인테이너가 바빠서 답장을 잘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의 경우에는 옆자리 동료분에게 조금은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저도 이런 장점들을 경험하면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관리해왔던 회사에 합류해서 일해왔고,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같은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면 공통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퇴사하면 내부에 구현해둔 내용을 모두 들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픈소스로 구현했다면 내가 기여해서 패치를 할 수 있고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ORM 이지라는 라이브러리도 제가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에 만들게 된 라이브러리인데 지금 퇴사 이후에도 시크알케미의 에이싱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부분만 패치해서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ORM 이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하는 오픈소스에 대해 소개해 보았다면 이제부터 제가 흥미 위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픈소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부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동기부여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2라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RTS 게임을 2010년도부터 플레이해왔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1대1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제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면 더 많은 유닛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상대방의 기지를 장악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RTS 게임의 경우에는 보통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점을 잘하거나 또 혹은 잘못했는지 볼 수 있도록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런 리플레이를 보면서 컴퓨터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제 플레이에 개선이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시킨 딥마인드의 알파스타라는 AI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AI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설날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기 했습니다마는 설날이 끝나고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2019년도에 설날에 게임을 하다가 또 스타크래프트2에서 패배를 맛보고 다시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욕구가 더 많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건 저것을 5년 만에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린트도 달았고 뭐 간단한 테스트도 만들었어요. 원래 책상 정리가 시간이 제일 잘 간다지만 정리를 하던 중에 아주 큰 산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이썬 2 지원도 슬슬 종료된다고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파이썬 3로 코드 베이스를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리플레이를 시간열 기준으로 해석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3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패치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한번 작업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차피 설날이 지나고 나면 분석 라이브러리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랴부랴 그렇게 PR을 만들어서 블리자드가 관리하고 있는 S2 프로토콜이라는 리포지토리에 PR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인테인은 거의 로봇이 게임 패치에 따라서 리플레이 기능이 디프리케이트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PR을 리뷰해 줄 거라는 큰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미 작업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일단 PR을 올렸고 그렇게 설날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아서 메인테이너한테 답글이 실제로 달렸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당 게임팀에서 일하지 않아서 빨리 봐주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프로젝트에는 게임 패치에 따라서 라이브러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여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파이썬 3 패치와 동시에 유닛 테스트 같은 부분을 보강했음에도 메인테이너가 직접 2달 정도 걸려서 머지를 해줬습니다. 제 경우에는 메인테이너가 엄청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운이 좋게 머지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는 풀타임으로 자신의 오픈소스를 관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슈들을 먼저 만들거나 혹은 이미 리포지터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기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트리뷰팅 마크다운이라던가 뭐 코드 오브 컨덕트 마크다운처럼 PR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읽어봐야 하는 문서들도 있을 수 있고요. PR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올렸을 때는 로봇으로 검사를 해서 자동으로 PR을 닫아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이 사용되는 웹프레임워크인 플래스크의 가이드 문서를 참고로 링크해 두겠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던 에스트 프로토콜을 고친 것처럼 흥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패치를 만들면 정말 좋은데요. 자신이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의 의존성 목록을 살펴본 후 리포지토리 이슈 트래커로 이동하면 여러 이슈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처음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슈들도 따로 분류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이런 경우를 찾으신다면 간단하게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 역시도 이렇게 진행한 내용을 기터 프로필 페이지로 피닝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흥미 위주로 에스트 프로토콜을 기여해본 경험 이후에 오픈소스를 활발하게 했던 다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콘 한국이라는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해봤던 경험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니름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자유주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스프린트 데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간 동안 간단하게 만들어 보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시작했던 동료분이 잘 리딩해 주신 덕분에 꽤 긴 기간 동안 메인테인 해왔고, 그 기간 동안 파이콘 한국에서 나와 발표도 해보고 홍보도 해봤습니다. 또 파이콘 한국 스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파이콘 한국에서 오픈소스 기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니름의 경우에는 제가 직장 동료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긴 했는데 퇴근하고 같이 했던 토익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많이 못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파이콘 한국의 발표를 신청하고 이 발표를 위해서라도 빨리 기능을 만들고는 했어요. 그리고 파이콘 한국 발표 전까지는 꼭 그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나름의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코드를 개발하게 됐었네요. 발표라는 특성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이콘 한국에는 연사로 15분, 25분 발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라이팅 토크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있는 혹은 또는 기여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발표로 진행한다면 발표를 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동기부여에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동료분들을 모아서 좀 주말에 같이 코딩을 한다던가 뭐 여행을 가서 코딩을 한다던가 하기도 했었고요. 혹은 파이콘 한국 스프린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진행자로 해서 기여를 훨씬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파이콘 스프린트는 많은 오픈소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처럼 메인테인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으신 경우엔 진행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오픈소스에 기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참여자로 참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년, 4년 동안 진행자와 참여자를 전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스프린트에 참여하면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이 직접 어떻게 기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프린트가 기여를 받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픈소스에 홍보도 하고 기여자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해 메인테이너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상당히 즐거운 프로세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빠른 피드백을 메인테이너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흥미 유발을 위해서 진행자분들이 꼭 한 개씩은 PR을 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와 오픈소스 하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저는 파이콘 한국에서 그동안 발표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를 주제로 혹은 뭐 다른 것들을 주제로 파이콘 한국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파이콘 한국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까 꼭 한 번씩은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오픈소스 연대기를 길게 얘기해 보았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를 하는 데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자신 스스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스스로 만들 방법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처럼 소소하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파이콘 한국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홉스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쿼리 딜리버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낸다라는 미션 아래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없더라도 모든 팀 구성원이 고객 응대를 위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백오피스를 만드신다거나 제품 운영에 고민이 있으셨다면 쿼리 딜리버리를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